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말에 뉴스가 나왔었죠. 두산중공업이 일부 인력에 대해서 휴업을 생각 중이다.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두산중공업이 명예퇴직 신청자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휴업에도 돌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채권단으로부터 자금 지원도 받고, 자구 노력 통해서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매각하는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인데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많은 분들이 두산중공업이 왜 어려움에 빠졌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했었고, 두산건설이 어려움에 빠지면서 그걸 지원하다가 좀 같이 어려움에 빠진 형태가 돼버렸죠. 두산건설이 미분양도 났었고 계속 실적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누적적으로 봤을 때 거의 한 2조 8천억까지 누적 손실이 났었어요.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유상증자랑 현물출자 등 포함해서 거의 뭐 2010년, 11년부터 2조 원 정도를 지원했었죠. 이거 정도면은 웬만한 기업을 통으로 인수하는 정도 레벨이에요. 2조 정도면. GS건설 시총이 한 2조 정도 되거든요. 건설사 하나를 통으로 다 지원한 셈이죠. 두산중공업이 두산그룹의 캐시카우였기 때문에 그룹 내 위험에 빠진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두산중공업이 부실을 떠안은 거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때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을 떠안지 않았다면 두산건설 자체도 옛날에는 상장사였기 때문에 두산그룹 자체가 손을 놓는다? 이런 선택지도 하기 어려웠겠죠. 결과적으로 욕 한 번 먹고 두산중공업이 다시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시에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2007년도 닷캡스를 5조 원에 인수하면서 돈은 많이 나갔는데 닷캡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어려움을 계속 겪어왔어요.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는데 사실 그때 중공업 말고는 지원해줄 데가 없었죠. 두산중공업의 별도 캐시플로우인데 10년간을 봤을 때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이 2조 3천억 정도 되는데 투자활동으로 4조 7천억이 나갔죠. 이게 순수하게 두산중공업 투자에 쓰였냐 그건 아니고 종속회사 취득에 쓰였던 게 한 2조 가까이 돼요. 1조 9천억 정도 썼죠. 이 대부분이 두산건설 지원하는 데 썼을 거고 두산중공업이 영업으로 벌어진 현금 대부분을 두산건설 지원에 썼다는 얘기예요. 연결손익계산서를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1조씩 버는 회사죠. 이런 회사가 어떻게 어려움에 빠질 수 있냐 보면은 이자가 그 내수로 거의 4천억 이상씩 나가고 있어요. 4천에서 5천억 사이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기타 영업의 손익이라고 했는데 이게 거의 뭐 꾸준하게 3천에서 6천 정도 발생하는 그 정도 성격의 레벨인 것 같아요. 디테일한 거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내역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영업의 손익이 꾸준하게 한 7천억에서 1조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조를 번다고 하더라도 이제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세전이익이 거의 1000 아니면 적자로 돌아서죠. 1조나 버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1조 벌어도 사내 실제 유보되는 금액은 적어요. 절반 정도는 금융비로 나가고 절반 정도는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중공업의 수주가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 악화될 거고 그럼 더 이상 금융비도 부담 못할 가능성이 크죠.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두산중공업한테 기존에 지원해준 것도 있고 향후에 지원할 것까지 합쳐서 한 3조 6천억 정도 지원 계획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거 규모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한 2조 9천억 지원해주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지원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두산중공업이 무너지면 관련 업계 다 위태위태하니까 꼭 살려야 된다는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내 마켓시어를 보면 원자력하고 보일러에 보면 두산중공업의 비중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만약 위태해진다 그러면은 현재 돌아가고 있는 원자력 발전이나 그 화력발전소가 운영에 지장을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두산중공업이 그냥 쓰러지는 거를 방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공짜로 지원은 안 되겠죠. 그래서 자구계획을 내놓으라고 했고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빌딩을 포함해서 빌딩 매각이랑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조정 통해서 3조 원의 자금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이죠. 포트폴리오 변화의 중심은 결국 신재생에너지로 전 세계적인 그 트렌드가 옮겨져 가니까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 탈바꿈하겠다. 그게 이제 두산도 밝히는 거고 채권단도 요구하는 사항이죠. 그런데 문제가 이런 포트폴리오의 변경이 향후 나아가야 될 방향은 맞는데 당장 수익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두산이 이미 이거 가지고 있어요.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해서 드론을 띄워서 이제 바다 위에 있는 그 풍력 발전기를 점검하는 유튜브 영상을 띄운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두산 거예요. 드론이 보통 몇십 분밖에 못 나는데 이거는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사람만 해요. 크기가 보시면 2m 60cm 정도 되죠. 사람보다 크겠네. 엄청 큰데 얘가 5kg 정도까지 화물을 나를 수 있죠. 여기 중간에 수소 연료전지 카트리지가 들어가요. 그거 끼우고 교체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두산은 두산 퓨어셀이라는 연료전지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연료전지 개발업체를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점유율 90% 점유율 압도적이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풍력 발전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LNG 가스 터빈도 만들고 있고 이미 포트폴리오 중에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미 이걸 가고 있는데 왜 못 가냐라고 하는 건 조금 약간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두산 쪽에서 이거를 집중 못했냐면 수익성이 그렇게 나진 않아요. 신재생에너지 자체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형태거든요. 기술 개발로 단가는 많이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다른 그 발전기에 비해서 전력 생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의한 보조금이 없으면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선진국 위주로 이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국내 같은 경우도 기존 발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REC를 매입하는 형태로 지원해주고 있죠. REC는 뭐냐고 하면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탄소 배출권하고 비슷한 거예요. 화석연료 발전 사업자한테 그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강제화했는데 생산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한테서 REC라는 걸 구매하도록 강제한 거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이를테면 태양광 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생산한 전기를 팔아먹기도 하지만 태양광 발전으로 인정받은 REC 규모만큼 다시 이런 사업자들한테 팔아서 이중으로 수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로 발생한 수익, 그 전기에 비례해서 얻을 수 있는 REC 수익이 있는 거죠. 결국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자체 생산하면서 발생했던 적자를 REC로 보전하는 형태. 다른 나라도 사정이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죠. 태양광을 계속 말씀드리면 국내 하나솔루션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옛날에 뭐 하나큐셀, 뭐 하나케미컬 이런 회사가 합병한 회사인데 태양광 셀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탑티어급이에요. 유럽에서는 독일 내에선 시장 1위기도 하고 그런데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뭐 옛날에 2천억 냈다가 거의 이익 못 내다가 2천억 냈다가 이제 1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 났죠. 4분의 1밖에 안 지났는데 작년 이익의 절반이 났으니까 이 정도로 그 손익이 불안정한 거예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올해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로 난 거는 미국의 정책 때문인데 세이프하버라는 게 있었거든요. 태양광 발전소 투자금에 붙는 세금을 30% 공제해 주는 건데 2016년부터 했었는데 이제 2020년부터 공제 범위가 내려가기 전에 발주 물량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19년 말에 발주 물량 쏟아지고 20년 1분기 공급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만큼 정부 정책이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성장성은 높을지 몰라도 정책적인 도움 없이는 안정적이고 사이저블한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기업들 중심으로 시장 선점이 이미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경쟁력이 떨어져요. 특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3메가와트, 5메가와트 이런 것들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 5.5메가와트 개발했다라고 두산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9년 7월에 국책과제로 8메가와트급 풍력 발전 시스템 개발 주관사로 선정이 됐어요. 두산이. 이제 8메가와트를 만들어야 돼요. 향후 2년간 만들 계획인데 근데 2009년도에 이미 개발 완료를 8메가와트를 미국에서 했죠. 독일은 7메가와트 했고
지금 현재 다 8메가와트급은 쓰고 있어요. 많이 뒤처진 상황에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1.1%로 거의 미미한 수준이죠. 그러면 단기간 내 자산 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면서도 제값을 받으며 팔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데, 옛날에 두산이 한번 썼어요. 에셋풀링이라는 방법인데, 쉽게 얘기해서 에셋풀링이 뭐냐면 자산 유동화 목적의 SPC를 만들어서 여기에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해서 자금을 넣어요. 그 자금으로 그 회사 가지고 있는 주식을 SPC한테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회사는 이제 돈이 들어왔으니까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SPC에 대한 경영권을 가지면 계속 운영을 하면서 시간을 두고 이제 매수자를 찾는 거죠. 그리고 팔면은 SPC랑 그 매각 이익을 나눠서 재무적 투자자들한테도 일정 부분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거고, 매각이 안 되면 IPO라도 해서 이제 엑시트를 시켜줘야겠죠. 근데 옛날에 했는데 왜 이런 것도 얘기가 없냐라고 하면, 옛날에 했다가 한번 문제가 됐어요. 지금 소송 중이죠. 재무적 투자자는 SPC에 돈을 넣고 그 주식을 매입하면서 리스크 헤지를 위해서 보장 조건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최저 수익률을 보장해 달라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내 IPO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해야 된다든지. 그게 안 되면 드래그 얼론, 그러니까 두산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해서 내가 가진 주식을 다 몽땅 시장에 내가 팔 권리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경영권을 포함해서 매각해야 살 사람이 좀 더 가격을 쳐주고 나타나요. 두산이 경영하는데 내가 다른 기업이 뭐 한 10% 20% 주식을 먹어서 뭐해요. 그걸 경영해야 의미가 있죠. 그런데 현재 미래에셋 자산운용하고 IMM 등 재무적 투자자랑 두산중공업이 옛날에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 주식 에셋풀링 때문에 소송 중인 상태예요. 11년도에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 주식을 20%를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3,800억에 팔았는데, 이때 이제 그 기간 내 IPO를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14년도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두산이 보유한 주식을 함께 팔려고 했었는데, 두산이 실사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서 매각에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이 투자 원금하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약 7천억 원, 투자 원금 3,800억 원에 내부 수익률 15% 정도 보장해서, 이자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7천억 이상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두산은 매수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감한 영업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재판 결과는 1심은 두산이 이겼어요. 근데 2심은 재무적 투자자가 일부 승소를 했죠. 그리고 현재 3심까지 간 상태인데, 만약 재무적 투자자들의 요구대로 확정될 경우에 7천억의 추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두산인프라코어 감사보고서에 보면 소송 때문에 두산 바켓의 보통주가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에셋풀링을 시도하기는 어렵겠죠. 채권단은 두산인프라코어, 바켓 등 알짜사업 매각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재 두산중공업 영업이익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동시에 신규 포트폴리오 수익성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석탄 원자력 발전의 수주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는 알짜사업 매각은 하기 힘들죠. 매각하게 되면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의 진짜 위기는 현재 돌파구가 없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계적인 트렌드가 탈원전 추세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수주받기가 어려워요. 잘 됐던 시절에 쌓은 캐시로 버티면서 이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전환하는 그 기간 동안 버텼어야 되는데, 그 자금을 두산건설 부실 지원하는데 써버렸죠. 그러면서 일정이 틀어져 버렸고, 국책은행이 3조 6천억을 수여를 했다고 하는데 우바부치 7천억 정도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영업 측면에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데, 이게 문제인 거죠. 자구계획이 만약에 두산이 생각한 것처럼 잘 이행되지 않고 결국 알짜 사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최악의 케이스예요. 매출이 줄어드는 기존 사업 또는 성숙하지 못한 신규 사업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이렇게 되면 두산중공업이 그 국책은행으로 빌렸던 지원받았던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고 다시금 공기업화가 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두산중공업이 80년도에 공기업화되었다가 IMF 맞으면서 민영화가 되는데, 이번 위기를 토대로 다시 공기업화가 될 건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일 같아요. 감사합니다.